회사 체질인 사람이 어디 있냐, 나도 다 회사 체질 아닌데 다닌다. 사실 제가 생각한 회사 체질은 회사 생활과 나라는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겸 번역가 소메리라고 하고요. 5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고 이제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 작가 겸 번역가로 일을 하면서 최근에는 약간 뭐 유튜브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분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던 평범한 회사원에서 이제 스스로 회사 체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퇴사를 결심하고 또 실제로 퇴사를 하고 그 이후에 프리랜서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고요. 뭐 일종의 에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도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야기예요. 회사 체질이 아니라는 건 제가 책 안에서는 복숭아 알레르기라는 비유를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회사라는 어떤 뭐 조직과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 내가 바꾼다든지 아니면 내지는 뭐 회사라든지 그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바꿈으로써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밖에서 내가 약간 조금 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회사 체질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회사 체질인 사람이 어디 있냐, 나도 다 회사 체질 아닌데 다닌다. 사실은 약간 이런 뭐 약간 좀 뭐 비난에 가까운 그런 의견을 들을 때도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한 회사 체질은 마냥 회사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 마냥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그 안에서 고충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또 회사가 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라든지 휴가라든지 그런 장점으로 단점을 상쇄하면서 회사 생활과 나라는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저는 회사 체질이라고 봤고요. 오히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 너무 맹목적으로 사람이 매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을 한 후에도 내지는 휴가 중에도 휴일에도 내가 회사 생활에 대한 생각을 잊지 못하고 계속 업무에 매몰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건강도 망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회사 체질이 아닌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회사 체질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치게 열심히 해서 그 생활에 너무 매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도 악화가 되고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불면증이 굉장히 많이 심해졌었어요. 그래서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로 이걸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정말 힘들어 하던 차에 이제 친한 회사 선배한테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는 혹시 이런 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구했는데, 그 언니 입에서 너무나 시원하게 나는 그런 고민을 겪어본 적이 없다. 나는 회사 일을 생각하느라 잠을 못 이뤄본 적도 없고 나는 딱 퇴근을 한 순간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회사 생활을 잊어버리고 내 생활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는 약간 노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체질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단순한 퇴사나 이직이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길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정말 그 돈을 자본금으로 투자해서 한 사업이 아니라 뭔가 약간 저라는 사람의 능력을 인정받고 저라는 브랜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위기가 오진 않았지만 그 1년 반 이상 지속됐던 그 불안한 백숙이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매 순간 위기였죠. 왜냐하면 1년 반 안에 아니면 최소한 5년 안에 끝난다는 기약이 있었으면 두렵지 않았을 텐데 이게 잘못하면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평생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하루하루 갈수록 계속 좀 무서웠고, 이걸 극복했던 계기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돈에 한계가 있었잖아요. 제가 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에 퇴직금을 더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있었는데 이걸 다 쓰는 순간 좋든 싫든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리미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리미트가 뭐 진짜 길게 잡으면 뭐 3년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막 학비 같은 것도 내고 이러니까 다 합치면 짧게 잡으면 한 2년, 3년 정도 안에 수입을 얻지 못하면 좋든 싫든 이게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보자, 될 때까지. 어차피 그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이 안에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차피 경력은 단절됐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의 삶은 근데 사실은 의외로 되게 평범해요. 왜냐면 프리랜서들도 다 직업인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선택권이 사실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또 그런 만큼 나를 보호해주는 조직의 그 바람막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조가 그 수면 아래서 물갈퀴질을 하듯이 그렇게 다른 면에서 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평범한 직업인이라서 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뭐 이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조직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인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이미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르게 보면 편견이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제 주변의 프리랜서 분들 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시고 육아를 하고 막 이제 이런 분들은 배우자 쪽에 한쪽이 직장인이고 한 분이 프리랜서면은 그 육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프리랜서 쪽으로 사실은 전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또 상대방이 보기에 그리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적인 시선에서 보기에 프리랜서는 출퇴근도 안 해도 되고 집에서 일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네가 전담해서 케어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시선이나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거는 프리랜서는 한가하다는 그런 편견 그리고 좀 시간을 완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는 편견에서 오는 그런 좀 부작용 같은데 클라이언트들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조직인 경우에는 주말에 일을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너는 평일에 쉬면 되잖아.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가 딱 프리랜서가 한가하다는 이미지에서 오는 그런 부작용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것 같은 그런 예술가 분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프리랜서고 사실 우리가 프리랜서 하면 떠오르는 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뭔가 엄청난 자질이나 재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프리랜서의 90% 이상은 그런 엄청난 예술가가 아니라 되게 평범한 직업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직장 생활을 하면 극소수의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성공의 사다리의 정점에 오르신 분들. 하지만 90%는 그렇지 않은 평범한 직원들이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 입문하는 방법도 그렇고 살아남는 방법도 내가 맡은 일을 정말 책임감 있게 납기에 다 맞춰서 하고 그 안에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의외로 사실은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시장에 도전하고 싶으시면 나한테 특출난 재능이 있는지 보다도 사실 저는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실하고 마감을 다 지킬 수 있고 뭔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고찰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에서도 계속 강조했듯이 저는 절대로 막 프리랜서가 정답이고 뭐 직장 생활은 오답이고 어떻게든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면 뭐든지 된다 약간 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대부분 약간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직장인이 되는 방법만 가르쳐 주잖아요. 정말 극소수의 일부를 제외하면. 그래서 저도 당연히 대학 가서 졸업해서 취업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에겐 그게 맞을 수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실 때 프리랜서라는 길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나는 프리랜서가 안 맞는다는 결론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떠밀리듯이 직장 생활하는 것과 내가 프리랜서를 진지하게 고려해봤는데 아니라고 판단해서 사실 주체적으로 직장 생활 선택하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거를 꼭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